역행자,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 인생 공략집.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공식이 어딨어 라고 반론하지만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나는 인생에도 공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들을 순리자라 부른다. 5%의 인간은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난 자, 사람들은 이들을 역행자라 부른다. 인간의 삶에도 울타리가 있다. 이 울타리는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이는 모두 망상이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평범한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울타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울타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운명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선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제 울타리를 어떻게 없애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울타리는 생각보다 질기고 억세다. 이 울타리를 끊기 위해선 아주 예리한 검이 필요하다. 바로 역행자의 검이다. 울타리를 탈출한 순간 인간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 부자가 되는 법이 담긴 책, 자기계발책, 부동산 책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계를 차례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선 경기에서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근력을 갖추고 기본기를 훈련해야 한다. 운동 동호회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레슨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실력은 천지 차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간은 인생의 기본기를 훈련하지 않은 채 본능대로만 살아간다. 인생 게임에 무작정 참여해 유전자와 무의식의 명령대로만 살아간다. 그 결과 평범한 인생, 속박받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순리자로 살다가 죽게 된다. 그렇다면 역행자 7단계란 무엇인가? 1단계, 자의식 해체.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 없어. 부자 되는 법칙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도 대부분 자의식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회피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애먼 곳에 자아를 투영하여 인생을 모두 낭비해버린다. 열등감이 발동되거나 자기 합리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스스로 못남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현실에서 도망쳐선 안 된다. 그 불편한 감정으로 어떻게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은 0%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근접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을 익히고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일평생 한 의사결정의 총합이 현재의 인생이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 누구는 똑똑한 결정을 반복하고 누구는 어리석은 결정만 반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반복해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면 된다. 유전자의 오작동을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판단들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 오작동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해 왔다. 원시시대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이 된다. 이 잘못된 본능이 바로 클루지다. 우리 몸에 심어진 이 원초적 본능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해 순리자로 살아가게 된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거나 속박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사랑에 빠지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 유전자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자동적인 판단은 대부분 삶에 이득을 주지만 몇몇 판단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한 완전 오판이다. 나는 왜 이걸 원하며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유전자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실수들을 하루에 한 개씩 반복적으로 잡아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2, 3년이 지났을 때 순리자들을 크게 앞서갈 수 있다. 4단계 뇌 자동화. 앞의 방법들로 본능의 꼭두각시 끈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책을 봐도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 없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몸만 고생하다 포기하기 일쑤다. 머리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수없이 발표되었다. 매번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습관만 들이면 평생에 걸쳐 복리로 뇌를 성장시킬 수 있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은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을 반복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하루 10개의 판단 중에는 5개는 좋은 판단이고 5개는 그르친 판단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이 사람이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제보다 한두 개씩 매일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엔 3650일간의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된다. 복리의 힘은 어마무시해서 훗날 인생의 격차는 현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값은 돈뿐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5단계까지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근력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복근, 허벅지, 팔, 허리 등 모든 부위에 근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 근육이 잡혔다고 해도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은 사람이 훌륭한 경기를 할 순 없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한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 선사시대의 실패와 패배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망설이며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본능을 역행하여 고의로 패배에 직면함으로써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부자 되기 게임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패배에 직면해야 한다. 쳇바퀴를 통해 패배에 직면하고 레벨업하고 다시 패배하고 레벨업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 책을 1년에 100권씩 읽지만 정체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없다. 실패를 해야만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 약점을 파악하면서 똑똑해진다. 실패하지 않으면 자기 세계관에 빠져 자의식만 커진다. 결국 방어 기제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만 하고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쉬운 일만 하면서 정체된 인생을 살게 된다. 정체되더라도 행복하면 다행이지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것이다.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한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놀면서 쉬면서 효율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싶다.